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원국입니다. 버핏과 투자 전설 8명,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이거 되게 궁금하시죠? 네, 제가 스토킹을 해가지고 이분들의 발언을 추적해봤습니다. 자, 투자 전설들 어떻게 투자를 할까? 워렌 버핏부터 시작해보시죠. CNBC에서 2월 24일 관련 인터뷰를 하나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 당연히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얘네들이 5년,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그게 중요한 거지.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는 뭐 오래 안 갑니다. 빌 게이츠가 말이에요. 근데 과학 고문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오케이 꽤 오래 갈 거는 확실한데 백신은 나온다고 합니다. 나는 빌 게이츠를 믿어요 라고 워렌 버핏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유 주식을 팔지 않고 델타 에어라인이라는 미국 항공사에 4,530만 달러를 추가 투자했습니다. 와, 큰 돈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당연히 워렌 버핏에게는 이 정도는 그냥 용돈이죠. 지금 갖고 있는 현금만 해도 1,000억 달러, 거의 뭐 100조가 넘거든요. 그 100조 중에서 한 500억 정도 이 델타 에어라인 투자를 한 건데 어쨌든 이 양반은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총회 4만 명 정도 오는데 코로나가 뭡니까? 강행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씀하신 거는 3월 초였고 지금은 미국도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가지고 계속 강행하실지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주주총회가 4월 말인가 5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워렌 버핏은 장기 투자를 해, 코로나 그거 일시적인 거야, 이건 지나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워렌 버핏 옆에는 늘 찰리 멍거가 있습니다. 찰리 멍거는 여기 이제 거의 뭐 이란성 그 쌍둥이 수준이죠. 늘 워렌 버핏과 이렇게 같이 다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워렌 버핏이 90세고 찰리 멍거가 96세입니다. 둘은 이제 주주총회 같은데 맨날 같이 나와가지고 발언을 하는데, 자, 찰리 멍거가 데일리 저널이라는 미국에 있는 신문사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회장인데요. 거기 주주총회에 나와가지고 2월 13일 날 나왔는데 코로나에 대한 언급이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중국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어떤 주주가 질문을 합니다. 멍거씨, 아니 그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기업들은 미국에 있는데 왜 당신은 미국뿐만 아니라 딴 데도 투자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찰리 멍거가 한 소리가 야 임마, 너 틀렸어 임마. 세상에서 가장 강한 기업들은 중국에 있어 임마.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보다 훨씬 세. 그리고 말이야, 나는 중국에 투자를 했고 너는 안 했지 임마.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새끼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진짜 그 주주총회에 나온 말을 보니까 I'm right and you are wrong 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최근에 8억 명을 가난에서 해방했어. 나는 중국 리더십을 존경한다. 이런 말도 했고, 미국이랑 중국이 좀 더 해피 투게더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2월 13일에 그 찰리 멍거는 코로나라는 게 돌아다니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으나 이거는 뭐 중국과의 비즈니스에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을 안 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말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혀 신경 쓰고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버핏의 과학 고문 빌 게이츠는 뭐라고 했을까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3월 2일 날 글을 썼는데, 빌 게이츠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100년에 한 번에 오는 대재앙처럼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 스페인 그 독감이랑 1957년 인플루엔자 그 중간 정도에 있는 무서운 전염병이라고 했는데요. 그 전문가들은 늘 스페인 독감 레벨의 전염병 등장은 시간 문제라고 했다라고 빌 게이츠가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본인의 돈 1억 불을 개발도상국에 기부해서 이제 코로나 그 대응에 투자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 왜 나 혼자 투자를 해야 됩니까? 정부님들 같이 좀 투자하시죠. 이런 식으로 어필을 했고요. 그리고 백신은 빠르면 6월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좀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두 분은 제가 알기로 80년대 처음 만나는데 처음 만날 때 그때부터 너무 잘 맞았다고 합니다. 사실 워렌 버핏은 무슨 뭐 인터넷 천재? 그래 한번 보자 해가지고 만났는데 한 30분 얘기하면 되겠지 했는데 몇 시간 동안 둘이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음 어포인트멘트도 전부 다 캔슬하고 신나게 얘기하고 베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버핏이 은퇴를 하면은 나는 돈을 맡길 매니저가 3명 정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안전마진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세트 클라만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리 루라는 중국인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히말라야 캐피털이라는 회사에서 한 90억 달러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0년부터 리 루가 워렌 버핏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소문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제 페이스북 친구거든요. 이분이 11월부터 페이스북에 글을 안 올렸는데 갑자기 4개월 만에 글을 많이 쓰시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3월 10일에는 미국에서 코로나가 퍼진다. 공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강조를 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정부는 코로나 그거 없는 거야. 대수롭지 않아. 에이 독감 비슷한 건데 뭐 매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정말 답답하다. 이거 무시하면은 X가 될 수 있다. 몇 주 만에 미국이 홍콩, 싱가포르처럼 전염병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픽픽 죽는 이태리 같이 될지 이게 결정이 된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빨리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참고로 리 루라는 사람은 바로 이 차리 멍거의 돈을 중국 한국에서 투자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오뚜기라는 기업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20배를 벌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 셋 중에 한 명인 세스 클라만을 찾아봤는데 세스 클라만은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제가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다가 대신 이런 거 찾았습니다. 훌륭한 차트죠. 자, 사스 조류 독감, 댕게 피버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지금까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크고 작은 질병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후 한 달 후, 석 달 후, 6개월, 1년 후, 3년 후, 5년 후 주식이 이제 어떻게 디벨롭 되었나 그거를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사실 전염병들이 주식 수익에 지금까지 큰 영향을 미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전염병들은 코로나 지금 19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작거든요. 사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사람들이 무서워하긴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사스보다 훨씬 더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차트는 뭐 큰 의미는 없지만 뭐 대충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림으로 봐도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뭔가 전염병은 전 세계적으로 뭐가 더럽게 많았습니다. 사스부터 시작해서 여기 에볼라까지 많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주식시장에 큰 타격을 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다를까요? 글쎄요, 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워렌 버핏의 선생의 아들 켄 피셔는 뭐라고 할까요? 네, 워렌 버핏은 벤저민 그레이엄한테서 많이 배웠고 그리고 켄 피셔에게도 많이 배웠다라고 했는데 그 켄 피셔는 죽고 켄 피셔 아들인 필립 피셔는 죽고 필립 피셔 아들인 켄 피셔는 지금도 열심히 수백억 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도 자기 회사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투자에서 가장 비싼 단어가 뭐게? 이번엔 다르다라는 단어거든. 역사를 봐라 이것들아 라고 켄 피셔는 주장을 했고요. 전염병? 그건 일시적인 거고 경제는 곧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다. 지금 니네를 감정적 투매를 하는데 네, 데이터가 나아지기도 전 그러니까 환자 수가 축소되거나 뭐 그러기 전에 벌써 주식은 컴백해서 돌아올 것이다. 야, 역사를 보면 말이야. 1981년 비즈니스 위크에 주식의 죽음이라는 제목이 왔는데 1982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 시장이 10배 이상 올랐죠. 1988년 81년 블랙 먼데이 후에 투자자의 자신감이 죽었다. Investor confidence dead 나왔는데 그 후에 또 10년 이상 주식이 미친 듯이 올랐죠. 2009년 뉴 노멀 무슨 뉴 노멀이 어쩌고입니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주식 수익이 엄청 좋았는데요. 아이고 2011년에 미국 국채가 강등되었어. 이제 미국은 X가 되는구나. 오 했는데 X가 안 됐다. 그래서 상승장은 지속되더라. 이런 하찮은 사건들이 상승장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못 막아 이것들아 라는 말을 한 겁니다. 네, 하워드 마크스도 꽤 유명한 가치 투자자죠. 이 사람은 마켓 워치라는 언론에 3월 4일에 인터뷰가 올랐는데 내가 뭐 확신이 있는 거는 아닌데 그래서 주식에 올인을 하는 건 좀 그렇고 주식을 좀 사두시라 some stocks를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바닥인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네가 이제 이게 바닥이라고 가정하면은 나는 얼마를 투자하고 싶어? 이게 바닥이야? 나 3억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은 지금은 3억의 일부만 투자하는 것이라. 왜냐면 지금 바닥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 물론 IMF든 금융위기든 다 무서웠지만 장기적으로 주식은 컴백한다 라고 강조를 했고요. 뭐 코로나 이게 우리가 아는 삶을 장기적으로 많이 변화시킬 것 같지는 않아 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네, 이름은 제가 좀 말이 안 들어요. 막스는 좀 아니잖아.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북한과 통일 한국을 사랑하는 짐 로저스. 소로스와 1970년대 같이 일하고, 이제 둘은 이제 독립을 하고, 로저스는 큰 돈을 가지고 세계 여행을 하기 시작했죠. 키트코 뉴스라는 곳에 3월 2일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그 영상을 봤는데,
지금 시장이 많이 폭락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폭락한 건 아니요. 어차피 미국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어. 떨어질 때가 됐어.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이 지금 그 불경기를 겪은 지 꽤 오래됐는데 불경기도 어차피 올 때가 됐어. 코로나 탓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고요. 야, 독감으로 매년 수만 명 죽는데 코로나가 뭐 이렇게 무섭냐? 이렇게 대수롭지 않다라는 말을 했고요. 야, 그래서 미국 주식은 잘 모르겠고 중국, 일본 주식을 사고 아시아 항공사, 관광 관련 주식 작살났으니까 이런 거 사면 돼, 얘들아. 그런 말을 했고 나는 그리고 이 인터뷰 끝나면은 곧바로 달려가가지고 금도 일시적으로 좀 떨어졌던디 나 금과 은 사드릴 거예요. 허허 하고 떠났습니다. 네, 권트 황제인 사이먼스. 이분은 무엇을 하실까요? 네, 사이먼스라는 분은 베일에 쌓여있는 사나이, 비밀의 제왕이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고, 우린 이렇게 투자할 겁니다. 라고 당연히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짐 사이먼스는 코제 데닉스라는 회사의 25%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코로나 백신 개발 기업입니다. 이제 4, 6주만 지나면 동물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6주 후에 인체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지금 코제 데닉스의 기업 가치가 이게 상장 회사는 아닌데 한 5천만 불에서 1억 불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당연히 이 회사가 백신을 개발하는데 성공하면은 폭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짐 사이먼스 헤헤헤헤 코로나 고통스럽지 백신이 나온 말이야. 나는 떼부자. 나 벌써 떼부자지. 더 부자가 될 거야. 더 부자. 이러고 있습니다. 제인 사이먼스는. 그래, 빨리 만들면 좋겠죠. 네, 이 사람이 부자가 되든 말든 빨리 백신 나왔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영상을 끝내려고 했는데, 바로 지금 바로 몇 시간 전에 그 메아케 총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정치인들은, 코로나, 이거 그게 그렇게 나쁜 거 아니야. 조만간 사라질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사실 정상이거든요. 근데 유럽의 가장 파워풀한 레이디, 앙겔라 메아케는 딱 오더니, 여러분, 독일 국민의 60에서 70%는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쇼킹한 수치이죠. 독일 인구가 8천만 명인데 70%가 감염이 된다면은 뭐 5천에서 5,500만 명이 감염이 된다는 거고 시사회 1%로 계산하면 50만 명이 죽는다는 말 아닙니까 이게. 그죠? 되게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치료제 없고 백신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경제? 내가 화끈하게 지원할게. 재정 흑자를 내가 포기하겠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 정책을 예고를 했고요. 금요일날 재무부와 그 경제부에서 발표할 거니까 그때 잘 들어.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그리고 말이야, 니네들 지금 이런 시국에 막 지금 5만 명이 모여가지고 축구를 관람한다는 게 말이 되겠더라? 축구 안 봐도 되겠더라? 무슨 본데스리가 집에 좀 있어야겠더라? 라고 이제 말을 했고요. 마스크 소독약? 그거 다 필요 없어. 손이나 잘 씻고 있고, 재택근무 하고, 집에 있고, 사람들 만나지 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네, 여기 이 젊은이가 옌스 슈판이라고 독일 보건부 장관이거든요. 네, 여기 메아켈이 또 이 양반한테 한마디 하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엠마 내가 똑바로 두고 보겠어. 너 일 똑바로 엠마. 일 잘하는 거지, 이 새끼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기자회견에서는 옌스 슈판이 일을 참 잘한다라고 칭찬을 하기는 했는데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어쨌든 이 60% 70% 이거는 독일 베를린 어떤 병원의 바이러스 전문가가 2, 3주 전에 이미 한 말입니다. 독일 인구 60에서 70%가 감염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뭐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그냥 뭐 어떤 의사 정도가 그런 말을 그냥 하는 거랑 이제 국가 원수가 기자를 다 불러놓고 하는 말이랑 당연히 임팩트와 파워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요 단어가 신문에 자주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되게 디프레싱하네요. 아니, 독일 인구 5천만 명이 걸리면 진짜 50만 명 죽는 거야? 무시무시합니다. 어쨌든 메아켈 누님이 이제 진실을 말하고 그냥 현실적으로 말을 다 뱉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이분이 어차피 내년에 이제 총리를 그만둘 거기 때문에 겁이 없나 봅니다. 네, 요약을 하면은 장기 투자자들은 한결같습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죠. 역사를 보면은 저점은 알 수 없으나 주식은 무조건 회복한다. 이 코로나 이거 일시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번 스토킹을 해보니까 미국 가치 투자자들이 중국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국 경제, 중국 기업, 중국 주식에 대해서요. 물론 미래가 밝지만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하락이 가능하죠. 저점이 어딘지 모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몇십 프로 더 떨어진 후에 다시 리바운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메아켈이 독일 국민 60에서 70%가 감염될 수 있다. 이거는 딴 나라도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굉장히 디프레싱하죠.
네, 그리고 리루가 몇 주간에 미국이 싱가포어가 될지 이태리가 될지 결정이 된다 한 말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미국이 대응을 잘 못하면은 거기 사람들도 의료보험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픽픽 죽어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치료도 못 받고요. 무시무시하죠. 그죠? 그럼 미국 주식이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빌 게이츠도 100년에 한 번 올만한 대장일 수도 있다라고 한 말도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결론은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은 매우 불투명하고 장기적으로는 필요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 전설적인 투자자들의 말을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야, 저 스토킹 오늘 되게 잘했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구독을 하시고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면은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